안녕하세요. 복지상담사 한영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딱 하나예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에 가까운 가정에서요. 식비가 무너지면 생활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장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손이 멈춘 적, 이번 달은 라면으로 버티자 하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식재료를 무료로 받는 길을 몰라서 매달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가까운 도움을 놓치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무조건 다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상, 지역,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요. 상황, 은행,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자, 오늘 결론부터 먼저 드릴게요. 정리하면 딱 3가지 통로입니다. 첫째, 농식품 바우처. 둘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같은 기부식품 지원. 셋째, 위기 때는 긴급복지로 식료품을 받는 길. 좋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딱 정해지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기, 문자, 링크.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지지원은 주민센터와 공식 상담 전화로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럼 첫째부터 갑니다. 농식품 바우처 이야기예요. 여러분, 농식품 바우처는요, 현금처럼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라 식재료 중심으로 정해진 품목을 살 수 있게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럼 기초수급자면 다 되나요?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신청해도 안 나옵니다. 핵심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인지, 그리고 가구 구성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보통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만 34, 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계급여 수급가구라고 해서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가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여기서 현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어르신 부부만 계신 2인 가구였는데 기초수급은 맞는데 생계급여가 아니거나 또는 가구 구성 조건이 안 맞아서 농식품 바우처가 바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농식품 바우처가 안 되면 둘째 통로로 가면 됩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쪽이죠. 하지만 잠깐, 농식품 바우처가 해당되는 분들은요, 이거는 정말 매달 장보기 비용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2인 가구는 월 6만 5천 원, 3인 가구는 월 8만 3천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 여기서 여러분, 딱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은 4인 가구인데 월 10만 원이면 큰 돈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제목에 매달 1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사용 방식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카드 방식으로 쓰는 전자바우처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요. 매달 최충전되고 그 달 안에 쓰는 구조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껴뒀다가 다음 달에 몰아서 쓰자,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은근히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품목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한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같은 신선식품 중심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자, 음료, 라면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그럼 어디서 쓰나요? 이것도 지역과 가맹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사용처, 그리고 꾸러미 배송 같은 방식이 지역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공식 누리집에서 사용처를 조회하거나 고객지원센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쪽은 보통 고객지원센터 전화로 신청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전화번호가 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검색으로 본 번호만 믿지 마시고 공식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통해 확인하세요. 상황 /은행
슬래시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슬래시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이제 신청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봅시다. 농식품 바우처는 보통 3가지 방식이 언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그런데요, 어르신들은 온라인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우리 집이 농식품 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나오면 방문이 필요한지, 전화로 가능한지, 온라인이 필요한지 그 자리에서 안내받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꼭 확인할 것. 가구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역 담당자 안내를 따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괜히 서류 2번 준비해서 헛걸음하지 마세요. 자, 그럼 둘째 통로로 넘어갑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같은 기부식품 지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실제 식재료로 도움이 됩니다. 농식품 바우처처럼 조건이 딱 맞아야만 하는 구조와는 다르게 지역에서 운영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식품을 모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체계로 안내되는 곳이 많고요. 푸드마켓은 매장 형태로 운영되면서 선정된 이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이 있어요. 그냥 가면 주나요?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용자 등록이나 추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민센터, 복지관 또는 지역 푸드뱅크 운영기관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딱 2가지입니다. 내가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그리고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있으세요? 기초수급은 맞는데 서류가 복잡해서 뭘 신청하기가 겁나는 분.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주민센터 상담 한 번으로 길이 열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현장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농식품 바우처는 가구 구성 조건이 안 맞아 어려웠는데 주민센터에서 푸드마켓 이용을 연결해드렸습니다. 그분이 한 달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은 반찬 걱정이 좀 줄었어. 이 말이요, 진짜 큽니다. 다만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 기부식품은 매번 구성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달은 채소가 많고 어떤 달은 유제품이 적고 이렇게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잡으셔야 해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기본 식생활 안전망입니다. 그 위에 가능하면 농식품 바우처 같은 바우처를 더해서 식단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셋째 통로로 넘어갑니다. 셋째는 긴급복지입니다. 이건 평소에 잘 모르다가 갑자기 위기 오면 허둥지둥하게 되는 제도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제일 무섭지 않으세요? 갑자기 실직, 갑자기 큰 병원비, 갑자기 단전, 단수위기,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 이럴 때 식료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금전 지원으로 안내되기도 하고 현물 지원으로 식료품을 받는 경우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 상황일 때입니다. 그래서 위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창구를 찾는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며칠만 버티면 되겠지 하다가 연체, 단전, 건강 악화로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잠깐만요. 긴급복지도 역시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재산, 위기 사유,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 /은행,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 긴급지원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현물은
법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취지로 안내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이 있으면 꼭 상담 단계에서 물어보세요. 제 통장에 압류 중인데 지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을 숨기지 마세요. 숨기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담사가 상황을 알아야 안전한 방향을 찾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죠? 정리하면 딱 3가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로 매달 장보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으로 실제 식재료 지원을 연결한다. 위기 상황이면 129나 주민센터로 긴급복지를 상담한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건 이 3가지를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길이 하나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돼요. 그게 복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이미 알고 계셔도 확인을 한 번 더 하세요. 왜냐하면 급여 종류가 헷갈려서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 농식품 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묻습니다. 가구 구성 조건이 되는지,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방문이 필요한지, 전화로 가능한지. 셋째, 농식품 바우처가 어렵거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바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습니다. 저희 집 식료품 지원 연결 가능한가요?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넷째, 지금 당장 위기라면 망설이지 말고 129로 상담해서 긴급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들으시면 아니 이걸 한 번에 다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됩니다. 주민센터는 그런 곳입니다. 오히려 한 번에 상황을 말하면 담당자가 연결 가능한 사업을 더 빠르게 잡아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전화할 때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게 말하면 됩니다. 저희는 기초수급 가구인데 식비가 너무 힘듭니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이용 가능한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라 긴급복지 상담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실수를 짚어드릴게요. 이걸 알면 다음 달에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실수 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신청해 볼게 하고 온라인에서 헤매다가 멈춘 적. 첫 번째 실수는 이겁니다. 공식 창구를 안 거치고 검색으로 나온 정보만 믿는 것. 복지 정보는 지역마다 달라요. 같은 제도라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주민센터 확인입니다. 두 번째 실수, 농식품 바우처는 모든 품목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정해진 품목이 있고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는 품목과 사용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면 속이 편해요. 괜히 계산대에서 난처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 다음 달에 같이 쓰지 뭐 하고 이번 달 바우처를 남기는 것. 많은 바우처는 월 단위 사용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매달 충전되고 그 달 안에 쓰는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달을 놓치면 이번 달 지원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내가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등록이나 추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민센터 상담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해요. 다섯 번째 실수, 위기 상황인데도 참자 하고 버티는 것. 긴급복지는 위기 때 도움을 받으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화하세요. 129. 이 번호를 집 전화 옆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 대리 신청이나 서류 문제를 그냥 될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것. 대리 신청은 가능할 때도 있지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상황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헛걸음하기 전에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황 /은행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짧게, 아주 짧게 머릿속을 정리해드릴게요. 정리하면 첫째,
농식품 바우처는 조건이 맞으면 매달 식재료 구매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둘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실제 식재료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갑자기 무너질 때는 긴급복지로 식료품 지원까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될까? 좋아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제가 말로 딱 정해드릴게요. 오늘은요, 딱 3통만 하세요. 첫 번째, 주민센터에 전화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같은 전화에서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이용도 가능한지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만약 지금 당장 위기라면 129로 전화해서 긴급복지 상담을 같이 요청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하면서 준비가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느낍니다. 복지는요,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확인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확인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 있으면 같이 전화하세요. 어르신 혼자 어렵다면 자녀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린 내용은 큰 흐름이고 세부는 지역과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은행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은행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원하시면요, 댓글로 이런 정보만 남겨주세요. 가구원 수, 생계급여인지, 여부가 헷갈리는지, 그리고 거주지역.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막히는 지점, 서류와 신청 흐름을 더 쉽게 풀어서 다음 단계까지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꼭 한 통, 주민센터 전화부터 하세요. 저는 복지상담사 한용수였습니다.